세상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학교도, 이웃도, 생명의 흔적도 없는 곳, 오직 침묵과 폐허, 그리고 위험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세계가 계속 발전하는 동안 지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광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한 도시, 자연에 삼켜진 마을, 그리고 치명적인 위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지역들입니다. 무엇이 한 장소를 버려지게 만드는 걸까요? 전쟁, 방사능, 극단적인 기후, 경제 붕괴, 혹은 단순히 그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1번. 잊혀진 섬들. 바다가 원래 자신 이것을 되찾을 때, 심지어 20세기에도 지도 위에서 바다에 조금씩 삼켜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작고 고립된 섬들, 한때는 낙원 같았던 곳들, 완전한 마을과 수백 년에 걸친 전통, 그리고 바다의 짠맛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들을 품고 있던 곳들입니다. 이제 이곳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터벌루가 있습니다. 평균 해발 2m도 안 되는 이곳은 실제로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승하는 해수면, 거리로 밀려드는 조수, 농작물을 망치고 지배 기초를 침식하는 바닷물. 이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변화가 없다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키리바티입니다. 태평양에 흩어진 낮은 산호섬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키리바시 정부는 주민들의 이주를 대비해 다른 나라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조너만이주라는 이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하지만 잔인한 아이디어입니다. 나라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더라도 사람과 문화는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의 카트렛 제도도 있습니다. 이곳은 기후난민이라는 개념을 처음 경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땅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이제 육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바다가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수는 바닷물에 오염되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셜 아일랜드에서 침수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물을 막기 위해 임시제빵을 쌓지만 소용없습니다. 수도 머주로는 이어받고 있으며 정부는 뉴질랜드와 미국 같은 나라들과 미래의 재정착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떠나도록 한 민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북반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쉬시메어프는 해안 침식과 영구동 도층 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밀려오고 땅이 꺼지며 대부분 원주민인 주민들은 폭풍이나 지진, 전쟁 없이도 집이 매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기후가 조용히 그 일을 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몰다이브조차도 럭셔리 관광지로 유명한 이곳도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토가 해발 1m도 안 되는 이곳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섬에서의 삶은 더 이상 열대의 꿈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에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2번. 유령도시.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곳. 세상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들이 있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번잡했던 곳이지만 이제는 폐허와 바람 속에서 부서진 건축물, 그리고 사람으로 싹하게 만드는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침묵은 가장 회의적인 방문객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유령도시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 환경재앙, 전쟁, 경제위기, 혹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망쳐야 했던 결과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우크라이나의 프림야트입니다. 1970년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해 건설된 이곳은 현대 소련이 모범 도시로 학교, 스포츠센터, 놀이공원이 있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4번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5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번성하던 도시는 시간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옷장에, 장난감은 흩어져 있고 달력은 벽에 걸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인간의 부주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경고입니다. 일본이 아시마섬, 해시마, 일명 군칸지마, 전함섬도 또 다른 유령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섬은 석탄 채굴의 중심지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았습니다. 산업화의 정점에서 하시마는 일본의 진보를 상징했지만 석유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섬은 하룻밤 사이에 버려졌습니다. 오늘날 짙은 회색에 무너진 건물들은 잠바닥 바람 속에 서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배경처럼 보입니다.
나미비아의 콜맨스콥, 는 마치 초현실적인 꿈에서 나온 듯합니다. 20세기 초 독일인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며 건설한 이곳에는 병원, 카지노, 학교,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 얼음 제조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고갈되자 화려한 모래먼지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모래 언덕이 집안으로 밀려들고 식당은 모래로 뒤덮이며 웃음소리가 울리던 목도는 바람소리만 들립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센트럴리아는 기묘한 이유로 유명합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1962년 지하 탄광에서 시작된 화재는 결코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일부 지역은 꺼졌습니다. 당국은 대부분의 주민을 대피시켰고 오늘날 센트레일리아에는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은 여전히 타오르며 수세기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버려진 도시들은 인간이 갑작스럽게 떠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인입니다. 콘크리트, 목재, 먼지로 이루어진 타임캡슐이지만 동시에 경고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3번. 극단위 지역 삶이 생존이 될 때 지구상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항위한 형태인 곳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혹독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사람이 살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도전적인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적응을 의미하며 혹독한 조건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매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시험받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시베리아의 오이미아콘 마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주거지로 불리는 이곳은 겨울철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매우 두꺼운 옷, 멀지 않도록 항상 엔진을 켜놓은 차량, 그리고 생고기나 냉동식품 위주의 식단, 예를 들어 스트로간이나 라는 생선을 얼음에서 바로 꺼내 얇게 썰어 먹는 음식을 요구합니다. 농업은 불가능하고 태양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약 5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이든 유산이든 그들은 몇 분 안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추위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대쪽 극단위 온도에서는 이란이 루트 사막, 루트 데저트, 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5년 나사 위센서는 표면 온도가 섭씨 70.7도에 달한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땅 위에서 계란을 튀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나무가 없고 생명체도 거의 없지만 유목민부족과 드문드문 흩어진 거주자들이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늘, 물, 시간 등 극히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는 해발 4,000m 이상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소가 부족하고 춥고 농사를 짓기 어렵고 신체적으로 끊임없이 피로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업자, 관부, 원주민 마을은 수천 년 이전 통을 지켜왔으며 그들의 신체는 더 큰 폐와 적혈구가 풍부한 피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이는 환경에 따른 진화입니다. 또한 캐나다 북극과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마을에서는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어둠과 거의 절대적인 고립이 존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냥, 협력, 그리고 놀라운 문화적 인내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도로가 없고 바다가 얼어붙어 길이 되며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바람과 끊임없는 고독이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극단위 지역들은 인간의 인내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가 행성이 대부분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용기, 그리고 혹독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요구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4번. 과밀 초대형 주거지 숨 쉴 공간이 없을 때 극단위 지역에서 사람들이 고립과 혹독한 조건과 싸워야 한다면 초대형 과밀 도시는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적은 공간, 사람, 건물, 전선, 소음, 냄새가 서로 겹쳐집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도전은 고독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시설의 붕괴, 사생활의 부족, 그리고 기본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예는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입니다. 일부 지역의 인구 밀도는 km당 45,000명을 초과합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하며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수백만 명이 좁은 거리, 붐비는 시장, 기차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과 문 밖에 매달린 채로 가득 찬 열차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교통은 매일 막히고 전기가 끊기며 물이 부족하고 공기는 오염되어 있지만
다카는 여전히 성장하며 약간이라도 나은 삶을 찾으려는 이민자들을 끌어들입니다. 필리핀의 매닐라에서는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 인구 밀도가 km당 7만 명을 넘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무와 양철로 지은 오두막이 전봇대, 하수구, 좁은 골목 사이에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6에서 10명이 한 방을 공유하고 거리를 화장실, 부엌, 휴식 공간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 질병, 폭력에 시달리지만 주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미소 짓는 회복력과 정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도의 멈바이에서는 다라바이, 빈민가가 약 2제곱킬로미터 가조금 넘는 면적의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안이 또 다른 도시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밀도뿐만 아니라 그 안이 생명력입니다. 좁은 통로 사이에서 소규모 공장, 시장, 사원, 학교가 운영됩니다. 삶은 틈새, 임시계단, 공동지붕, 모든 센티미터의 땅을 활용하며 이어집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가게 위에서 짬을 짜고 위로, 아래로 가능한 모든 곳으로 집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심리적 대가는 큽니다. 많은 주민들은 답답함, 개인 공간의 부족, 고요함과 맑은 공기의 부재를 느낍니다. 이러한 초대형 주거지는 불평등, 계획 부족, 인구 폭발의 결과이며 동시에 강요된 창의성, 즉 생존을 위한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5번. 죽음이 국경지대 전략적으로 버려진 곳. 초대형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단 1cm의 공간을 놓고 경쟁한다면 이곳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광활하고 조용하며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는 지역들입니다. 이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버려짐은 자원의 부족이나 사회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곳들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유로 사람들이 철수하거나 차단되거나 접근이 금지된 지역들입니다. 시간 속에 멈춰있는 공간들로 누군가가 그 편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길이 250km, 폭 4km 위 띠 모양의 땅은 한쪽에는 한국, 다른 한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집도, 학교도, 상점도 없고 오직 관측탑, 울타리, 카메라, 그리고 지뢰반만 존재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경계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야생동물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상시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 그곳을 장악했고 사슴, 곰, 심지어 표범까지 마치 인간이 진정한 이어 비무라는 뜻이 곳을 빼외합니다. 또 다른 예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은 키프로스의 바로사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 이곳은 백만장자와 스타들이 찾던 해안가의 관광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터키가 선 북부를 공격한 후 주민들은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샤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병사들이 순찰을 돌며 호텔은 폐허가 되고 색바랜 마네킹이 여전히 진 열창에 남아있으며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가구가 그대로 남겨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은 카카스 지역의 분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나고르노-카라바크 분쟁은 텅 빈 마을들을 남겼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물건이 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있지만 끊임없는 전쟁으로 주민들은 떠났고 많은 이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유령의 땅은 사람이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억이 갇힌 곳입니다. 폭탄 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과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6번. 진보에 의해 버려진 곳들. 때로는 고요함이 전쟁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의 속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발전할 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들은 뒤처져 현대의 폐허를 만듭니다. 이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잊혀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고속도로의 건설이 국가의 지도를 바꿨고 동시에 많은 마을을 지웠습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했던 전설적인 66번 국도는 한때 번성했지만 인터스테이트 40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캘리포니아의 엠보이 같은 곳은 버려졌습니다. 폐허가 된 주유소,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는 로이 S 모텔, 간판, 그리고 사막의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디지털화되고 빠르며 타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이 기술의 수도로 성장하면서
강남의 화려함 옆에 있던 구룡 같은 빈민지역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설 때마다 거리 하나, 이야기 하나, 그리고 기억 하나가 벽돌 아래 묻힙니다. 중국에는 심지어 사용되기도 전에 버려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유령 도시, 현상은과잉 이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너무 빠르게 건설된 도시들입니다. 오르도스의 캉바시에는 넓은 대로 새 건물, 현대적인 가로등이 있지만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앞선 진보가 남긴 텅 빈 메아리일 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철도가 잊혀짐과 연결됩니다. 한때 도시를 연결하고 경제를 움직였던 철도는 이제 불과옥으로 뒤덮였습니다. 미나스제라이스의 아라과리 같은 철도에 의존했던 마을들은 기차가 멈추면서 쇠락했습니다. 오래된 기차역은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니라 중단된 발전의 흔적입니다. 이곳들은 자연재해나 폭탄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 기술의 변화, 그리고 다른 발전 방향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해골입니다. 낡기 전에 이미 시대에 뒤처진 구조물들입니다. 7번. 인간이 요소 우리를 머무르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것. 모든 숫자, 통계, 인구 밀도 지도 뒤에는 인간적인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너무 붐비거나 버려진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생존, 믿음, 일, 문화, 또 눈에 차게 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다카, 마닐라, 라고스 같은 과밀 지역에서 혼란은 때로는 희망을 반영합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 교육, 의료, 안전을 찾아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공간이 좁고 기반 시설이 열악해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군중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덜 나쁜 선택입니다. 도시에서 비좁게 사는 것이 농촌의 가난에 매달리는 것보다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점점 비어가는 곳들은 미래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일자리, 젊은 세대, 필수 서비스를 잃은 공동체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버리도록 강요받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침묵, 정체, 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입니다. 과밀과 버려짐이라는 두 극단 모두에서 핵심은 분미입니다. 이는 불평등, 잘못된 정책, 불안정한 경제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고 견디며 생활 공간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혹독하거나 가장 붐비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땅에 깊은 애착을 가집니다. 때로는 전통, 가족, 종교 때문이고 때로는 단순한 고집 때문입니다. 애착은 인구 밀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지도, 차트, 순위는 사람의 수만 알려줄 뿐 그들이 머무르는 이유의 힘은 말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한 장소가 붐비거나 비어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르기로 선택한 이유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1000만 명이 사는 곳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잊혀진 고요한 마을에서 살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